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뒤에 배울 미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미분은 기본적으로 이 극한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아마 고등학교 때 수열의 극한을 배우셨을 것이고요. 함수의 극한을 또 배웠을 것입니다. 수열의 극한은 사실은 함수의 극한의 어떤 그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수열과 같은 특수한 수의 열이 함수로 표현될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사실 그것의 연장성산에 있는 것이 이 함수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극한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극한이 어떤 경우에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성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실제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삼각함수나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그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연속성 중간값 정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함수의 극한의 일반적인 정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외에도 여러분께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는 MIT에서 제공된 것인데요. 특히 함수의 극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디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한 30분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들어보시면서 적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고 또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래에 여러 링크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풀게 될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리면서 수렴이나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리미트 지수 함수가 있죠. 리밋 지수 함수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수렴하는지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지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등등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그리고 발산하는지를 판별하라.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풀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면 극한값을 실제로 구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하게 뭐 x의 세제곱이라든가 그리고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리고 루트가 들어있는 이러한 다양한 함수의 모양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고요. 또 사인이나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각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수나 로그 함수의 극한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보면서 이것이 연속인지 혹은 불연속인지 다시 말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극한값을 공부하면서 풀게 될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 값이 일정한 값 b에 가까워지면 fx는 b에 수렴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기 함수 fx에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라고 되어 있죠. 달리 말하면은 x는 a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a에 계속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x가 a로 한없이 접근하는 것을 자 x 화살표 a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x가 a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x가 a와의 간격을 무한히 좁힌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함수 fx는 자 어떤 b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자 x의 값이 자 양의 무한대나 혹은 음의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소위 말해서
발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좀 더 정리해 보면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 fx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 x가 a에 한없이 접근에 가까워질 때 x가 a는 아니죠. 자, 함수값의 변화는 여기 주의해 보셔야 할 것이 함수값의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함수의 극한을 배운 다음에 미분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함수의 변화율, 변화량을 보고 싶은 것이죠. 자, 이 변화가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함수의 변화는 함수의 극한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구하면은 자, fx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변화율,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접근 방법에 따른 수학적 표기가 있는데 이것은 자, x가 a로 하나씩 접근한다 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어떤 a가 있습니다. a가 자, x가 양의 방향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x가 음의 방향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어쨌든 x가 양의 방향에 접근하든지 음의 방향에 접근하든지 x가 a로 접근한다고 쓰는 것이죠.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 표시하지 않지만 x가 음의 방향에 접근하면 자, 왼쪽에 접근하는 것이죠. 좌측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때는 자, x 화살표 a에 마이너스 승을 쓰는 것이고요. 자, x가 이번엔 양의 방향에서 다시 말해서 우측에 접근하면 자, x 자, 화살표 a에 플러스를 쓰는 겁니다. 양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왼쪽에서 음의 방향에 접근하는 것을 좌극한이라 부르고 또 오른쪽 양의 방향에 접근하는 것을 우극한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이와 같이 표시하죠. 그래서 x가 a로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하면 자, 이것은 일반적인 좌극한과 우극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x가 a로 접근을 하면 그 함수값 fx는 b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fx가 b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 함수값의 그 극한이 a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b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물론 b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극한의 정의는 무엇이라고요? 자, x가 a로 계속 가까워질 때 자, 함수값은 b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fx가 b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b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시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좌극한 우극한 정의를 이미 내렸습니다. 좀 더 정의해 보면 x가 자, 마이너스 a로 접근할 때 자, 어떤 실수 L1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 fx가 함수값이 어떤 실수 L1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자, L1을 a equal a에서 fx의 좌극한이라 정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x가 음의 방향에서 a로 접근한다고 하면 자, a가 있으면 음의 방향에서 a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함수값이 L1이면 이것을 좌극한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양의 방향에서 접근을 하면 그래서 결과값으로 그것이 L2의 함수값이 가까워지면 자, 그것을 우극한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은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좌극한을 구하고 우극한을 구했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 다릅니다. L1과 L2가 나오겠죠. 그럼 두 값이 다르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불연속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편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x를 a로 좌에서 가깝게 하고요. 우에서 가깝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은 지금 L2로 접근을 하죠. 하지만 왼쪽에서 접근하면 L1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x가 a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구하면 서로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불연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B를 보시면 다르죠. B는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든 왼쪽에 접근을 하든 모두 L 하나로 접근을 하죠. 따라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냥 연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속.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은 그것은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이라는 것이죠. 그 개념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우측의 그림과 같은 경우 각각의 극한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x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음의 방향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x가 음의 방향에 접근합니다. 그러면은 2로 가까울 때 어디로 가죠? 2로 가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떻죠? 두 번째 문제는 x가 양의 방향에서 2로 갑니다. 그래서 x가 양의 방향에서 2로 가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뭡니까? 세 번째 문제는 x가 음의 방향에서 4로 갑니다. x가 음의 방향에서 4로 가면 어떻죠? 자, 3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x가 양의 방향에서 4로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1로 가죠. 그래서 이것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왼쪽에서 접근을 하느냐 오른쪽에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들은 우극한이나 좌극한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래에 풀이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앞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x가 a로 가까워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의 방향에서 오는 좌극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의 방향에서 오는 우극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질 때 비로소 이 함수 fx는 x가 a로 가까워질 때 비로소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을 때에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정의를 아래와 같이 깔끔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 L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뭐죠? 이것이 좌극한이죠. 이것은 뭘까요? 우극한이죠. x가 플러스 a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때의 두 극한값이 서로 L로 같습니다. 이때 비로소 함수 fx는 x가 a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극한값 a를 가진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달리 말하면 만약에 서로 다른 경우, 다시 말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이때는 함수 fx가 그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함수 fx는 x분의 1인 경우 자, 이러한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겠고요. 양의 방향에서 갈 수도 있겠고 음의 방향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 양의 방향에서 하면 어떻죠? 이게 자, y값이 무한대로 커지죠. 무한대로 커집니다. 하지만 x가 음의 방향에서 0으로 가까이 가면 y값이 무한대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 값은 서로 만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누기는 x가 지금 분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값은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극한은 서로 좌극한, 우극한은 서로 결국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이 함수는 함수 x분의 1은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모두 발산을 하는데, 자, 우극한은 지금 양의 반으로 발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좌극한은 음의 방향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fx는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지수 함수가 있죠. 지수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양의 방향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음의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 함수를 가만히 보시면 일단은 자, 지수 함수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양의 방향 무한대로 못 들어가죠. 지금 y 값이 무한대로 커지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가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이것은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가면 이것이 어디로 가죠?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양의 방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지만 두 번째 이것은 자,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2번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자,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 아래 보시면 자, 그러니까 리밋 x가 2로 가까워지면 자, x-2분의 3x-5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앞서 우리가 지수 함수의 극한값을 살펴봤을 때 우선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일이었죠. 이것이 자, 우리가 x로 무한대로 커지거나 혹은 x가 무한대로 작아질 때 혹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때 x가 양의 방향으로 오거나 아니면 음의 방향에서 올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 이곳의 함수 그래프 모양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에 그 1차 함수를 배울 때 어떤 걸 배웠는가 하면 y는 자, x-a가 있었고 플러스 b가 있었죠. 이것은 어떤 함수였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자, 요런 자, 이것이 y는 x라는 함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x a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a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a만큼 움직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b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요만큼 b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만큼을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것이 요만큼을 또 옮기면 자, 요것이 또 옮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였는? 이 함수는 자, x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9 유의하세요. 그리고 플러스 b는 자, y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그와 유사하게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면 자,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자, 기본이 이런 함수입니다.
자, y equal x분의 1인 함수죠. 그러면 지금 이 까만색으로 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면 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 두 가지의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것이 분수함수의 그래프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y equal 자, x에 이거로 이렇게 했을 때 평행이동을 했었죠. 자, A만큼 오른쪽으로, B만큼 그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y equal x분의 1은 이런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를 자, x의 x-a 이 분모가 이런 식으로 변하면 자, a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y-b면 자, b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이 함수를 보시면 이것은 자, 원래의 이 함수에서 자,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또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정리하자면 y equal 자, x-a분의 1 플러스 b겠죠. 이 경우에 보시면 자, a만큼 x축으로 이동하고 b만큼 y축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선 그래프를 앞서 이 함수가 있죠. 이 함수를 앞에 있는 형태로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바꿔보면 어떤 식으로 바꿔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3에 괄호를 넣고 x 마이너스 얼마죠? 3이고 2를 남겨놓고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3이 6 되고요. 플러스 1 하면 요것이 되는 거죠. 요 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 x-2 하면은 자, 위와 똑같은 형태이죠. 그래서 3 괄호 열고 x-2 가로 닫고 플러스 1은 자, 위에 3x-5와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분모로 직접 구분을 해주면 x-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x-2가 되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되죠? x-2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의 식은 리밋 x가 2로 가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 이건 3이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x-2의 1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요걸 그대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 보면 자, 이런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자, 요 부분이 자, y축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x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지금 녹색에 있는 이 그래프가 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옮겨간 것이 요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자, x가 지금 2로 가고 있죠?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x축이 음의 방향에서 2로 올 때 그리고 x가 양의 방향에서 2로 올 때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겠죠? 자,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자, 여기가 2겠죠? 여기가 이 부분이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x가 죄송합니다. 자, x가 지금 음의 방향에서 2로 다가올 때 자, 어디로 가죠? 지금 보면 음의 방향으로
자, y가 무한대로 작아지죠? 그리고 x가 양의 방향에서 2로 올 때 됩니까? 역시 y가 무한대로 커집니다. 따라서 이 극한값은 어떻습니까? 자,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극한의 성질을 살펴보고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함수의 합성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극한의 성질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칙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두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두 함수가 모두 자 x가 a로 접근할 때 각각의 극한값을 갖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x는 a로 가고요. 자 gx는 b로 간다고 합시다. 그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항상 성립을 합니다. 두 함수를 더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해서 더하는 것이나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 두 함수를 더해서 극한값을 구하나 따로따로 구해서 극한값을 더하나 같다는 겁니다.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요거 나눠지죠. 단지 fx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극한값도 역시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나누기로서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함수값에 대해서 우리가 k배를 하는 것은 자 극한값을 구해서 k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두 함수의 합성을 두 함수의 사칙 연산을 우리가 극한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공부한 극한의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예제 4.4와 4.5를 풀 수 있겠습니다. 두 함수 fx가 있고요. 그리고 fx, gx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로 되어 있고 하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 그러면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지금 두 함수의 합성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가 모두 1로 가죠. 그럼 우리가 각각의 함수가 x가 1로 갈 때에 극한을 구해보면 자 리밋을 구하고 x가 1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인데 이것을 1로 보내면 얼마입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밋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2는 어디로 갑니까? 얘는 3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가 fx에 대해서도 그리고 gx에 대해서도 x가 1로 갈 때의 극한을 구해봤습니다. 각각의 극한을 구했기 때문에 두 극한을 더해서 극한을 구한 거, 빼서 극한을 구한 거, 그리고 곱해서나 나누어서 극한을 구한 것이 쉽게 가능하겠죠. 더한 것은 뭐죠? 각 함수의 극한을 구한 것에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9가 되는 것이고 빼기는 이것은 3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18이 되나요? 이것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함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4.5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키는 상수 A, B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4.4에서 했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자, x를
x에 3을 집어넣어서 위에 걸 구하시면 되겠고요. 또 x에 3을 집어넣어서 아래 것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이 3분의 1이 되도록 a를 구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2번 문제는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힌트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위아래가 모두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최고차항을 우리가 위아래로 나누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